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연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연소라는 것은 불이 붙는 것, 불타는 것을 연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연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험물은 연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연소하는지 원리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연소, 즉 불에 타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이 점화원에 의해서 산소랑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연소 반응은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와 화합한다는 뜻으로 산화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연소 반응은 지난 시간에 일반 화학 시간에 다뤘던 산화 환원 부분에서 산소와 만난다는 게 산화 반응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는 연소는 산화 반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즉 불에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 표시한 대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인데요. 즉 앞 글자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어떤 말이 완성되냐면 바로 가산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소의 3요소만 잘 이해를 하고 계셔도 마치 시험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듯이 그렇게 점수가 쭉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가는 가연물. 가연물의 뜻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다 라는 뜻이고요. 산은 산소공급원, 점은 점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알코올 램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라이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공기 중에 라이터를 이렇게 탁탁 켜요. 그러면 그 라이터 자체는 불이 나지만 갑자기 그 주변으로 불이 확 번져나가지는 않죠. 그 라이터를 켜는 그 순간에 주변에 산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에는 산소가 있는데 라이터는 연소의 3요소 중에 점화원, 불을 붙이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불이 딱 그 자리에서 라이터에 있는 가스만 타고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 라이터 주변에 산소만 있고 가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산점 중에서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은 있지만 가연물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책상 위에 종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때 불이 나나요? 점화원에 해당하는 라이터나 불꽃이나 이런 게 튀지 않았는데도 불이 붙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방 안에도 공기가 있죠. 어느 곳에나 공기가 있으니 산소가 있는 상태고, 종이라는 것은 가연물입니다. 불을 붙이면 붙지만 불을 붙이지 않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가연물이 있고 산소 공급원이 있지만 라이터와 같은 점화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만족하더라도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연소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연소의 3요소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연소의 4요소라고도 세분화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산점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면 더 이제 연소하는 힘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네 번째 것은 이제 선택사항. 있으면 더 심하게 이제 연소가 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 산소가 어떤 물질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 물질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어떤 도미노처럼 산소가 이쪽에 붙었다가 또 다음 거에 옮겨지고 또 다른 반응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연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연소의 4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 연소의 4요소까지도 알아두셔야 이제 기능장에서는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약간 좀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가3점 중에서 가연물에 대해서 이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물의 조건은요, 일단 발열량이 커야 합니다. 자, 1번 발열량이 커야 된다.
자, 발열량이 클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연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캠핑을 갔을 때 수치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죠. 자, 어떤 숯은 이제 불을 붙였을 때 금방 꺼지는 숯이 있고, 어떤 숯은 불을 붙였을 때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숯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자체의 열량이 있는데요. 그 열량만큼 열을 낼 수 있습니다. 발열량이 클수록 더 오랫동안 연소를 할 수 있죠. 불을 붙였을 때 숯이 오래 가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기를 구울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발열량이 클수록 불이 붙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연소한다는 것은 산소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반응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불 붙는 거, 뭐 뭔가가 터지는 거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화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어떤 위험물이 산소와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위험물이 산소랑 잘 만나면 만날수록 이 반응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연소는 가연물과 산소가 서로 반응하는 것이므로 산소와 친화력이 크면 더 반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반응성이 좋은 물질일수록 연소되기 쉽다, 즉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표면적이 넓을수록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양파를 그냥 한 개를 통으로 후라이팬에 놓고 볶는다고 생각하면 그 후라이팬 위에 양파가 안쪽까지 다 익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열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반면에 그 양파를 완전히 잘게 다져서 볶는다고 하면 그 열이 조각조각 나 있는 그 곳곳에 잘 열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통으로 양파를 볶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양파가 익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연소라고 생각을 하면 표면적이 넓었을 때 양파에 열이 닿는 면적이 위험물에서는 산소와 만나는 면적입니다. 자, 산소와 잘 만나면 만날수록 연소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산소와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연소 반응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표면적이 넓은 순서대로 기체는 분자랑 분자 사이가 넓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있는 거고, 더 가까워져서 딱 붙어 있으면 고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은 기체가 고체보다도 액체보다도 더 가연물이 되기 쉬운 물질입니다. 또 열 전도율과 활성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작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열 전도율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문제 보실 때도 잘 헷갈리지 않는데, 열 전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라면을 끓일 때 양은 냄비를 쓰는 경우와 이제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는 냄비를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양은 냄비는 바닥부터 손잡이까지 다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손잡이까지 금방 뜨거워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냄비는 똑같은 양은 재질로 되어 있더라도 끝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열이 전달이 되다가 플라스틱에서는 약간 열이 전달되지 않고 그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열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이 속도, 이 현상을 열 전도라고 하는데요. 금속은 열 전도가 높지만 플라스틱은 열 전도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열이 잘 전달되느냐의 정도를 열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열을 잘 전달하게 되면 이 한 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열을 잘 전달하는 것은 내가 가진 열을 옆으로 잘 전달하는 거니까 이 자체의 온도가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 전도율이 낮으면 내가 받은 열을 옆에 주지 못하고 계속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소라는, 불이 붙을 때 어떤 게 더 쉽냐라는 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불이 붙기 쉬울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불이 붙기 쉬울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 바로 온도가 높아질 때, 빨리 온도가 높아지면 불이 붙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내가 이 안에서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이제 가연물이 되기 쉬워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열을 전달하는 정도가 열 전도율이기 때문에 열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게 되면 이 한 지점의 온도 상승이 쉽지 않고 열이 전달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을수록 온도가 빨리 상승합니다. 그래서 인하점이나 발하점, 이런 불이 붙는 온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서 가연물이 되기 쉽다. 그래서 열 전도율은 작을 때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런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어떤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산을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되는 산이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산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더 넘어가기가 쉽겠죠. 자, 화학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더 반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쑥 넘어가는 게 이제 더 쉽기 때문인데,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같은 열 에너지를 받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만큼을 넘어가는데 다 소모가 될 것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이 에너지를 이렇게 쑥 넘어가는데 쉽게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즉 언덕이 낮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잘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외우는 것보다는 왜 이게 커야 되는지, 왜 이 조건은 작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연물이나 점화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산화되기 쉬운 것일수록 타기 쉽다. 산소와 접촉 면적이 클수록 타기 쉽다.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타기 쉽다. 열 전도율이 큰 것일수록 타기 쉽다. 위쪽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바로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열을 전달하지 않아야 한 지점의 온도가 금방 오르게 되고, 그래서 연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소의 3요소를 가산점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로 6가지로 총 분류를 하게 될 텐데, 이 6가지는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 성질 중에서 불이 붙는 성질을 가진 위험물은 2, 3, 4, 5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산소 공급원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1, 5, 6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류의 경우에는 가연물하고 산소 공급원에 둘 다 겹쳐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근데 1류랑 6류는 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연소가 가능하지 않다, 즉 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불연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5류는 가연물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연성은 아니지만 1류랑 6류는 가연물에 해당 자체가 안 되므로 불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뒤쪽에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산소 공급원은 이제 연소할 때 산소를 공급해주는 근원으로, 일단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위험물 안에 있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1류, 6류 위험물, 그리고 5류 위험물이 산소 공급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 두시면 가산점 3가지 중에서 가연물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2, 3, 4, 5, 6고요. 산소 공급원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1, 5, 6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자기 반응성, 자기 스스로 연소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자기 반응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4번째로 가산점 중에서 점화원인데요. 자, 점화원은 불을 붙여주는
일반적으로는 뭐 불을 붙인다 하면 라이터를 대거나 어떤 불을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것이지만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불을 직접 갖다 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그 점화원, 가장 흔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정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전기를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전기는 전기가 정지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전기를 움직이게 하면 정전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접지, 전선을 지붕부터 땅속까지 이어서 그 어떤 정전기가 발생했는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전선을 따라서 땅으로 내려 꽂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접지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를 이온화, 플러스나 마이너스 등으로 이온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실내 습도를 상대 습도 70% 이상, 습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도체는 접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연결하면 멈춰있던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기능장에서 요구하는 정전기에 대한 지식은 유도 전류라든가, 이 내용은 필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도 전류, 전도 전류, 정전기가 발생하는 종류 중에서 어떻게 정전기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명칭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전기가 발생하는 방식 중에서 금속 재질의 전자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순간에 정전기가 발생한다 하면은 이제 전도 전류가 되겠고요. 유동 전류는 유체 또는 고체에서 한 표면에서 다른 표면으로 전자가 전달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유동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전기가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저항이 높을 경우, 정전기가 발생하는 이유. 자, 전기 저항이 높은 경우에 이제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저항이 높다는 거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안 가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억지로 그거를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멈추려고 하는 전기와 움직이려고 하는 전기 사이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찰로 인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우리도 이제 정전기 가지고 뭐 머리카락 이렇게 풍선에 붙이는 거 할 때 풍선을 머리에 막 비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풍선 재질은 전기가 안 통해서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움직임을 주면 이제 정전기를 머리나 이런 섬유에 비비는 것 같이 이렇게 저항이 높은 것에 마찰이 생겼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뭐 왜 발생하느냐, 이런 말들로 긴 문장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하는 연소라는 파트 자체가 위험물 기능장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소가 왜 되는지 이해하면 나중에 이제 불을 끄는 소화라던가 위험물의 성질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실 때도 이제 못 봤던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제를 차분하게 잘 읽어보시면, 정전기는 이제 머리에 풍선 비비면 생기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기지? 어떻게 하면 안 생기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수준의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정전기가 불꽃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에 다다를 때 이런 공식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계산할 때 2분의 1의 전기량 곱하기 방전 전압, 또는 2분의 1 곱하기 전기 콘덴서 용량 곱하기 방전 전압의 제곱, 이 형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QV와 CV 제곱을 기억을 하시면 Q는 CV라는 식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연소를 할 때 연소하는 방식에 따라서 불 붙는 게 똑같이 붙는 게 아니라 그 종류를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연소의 뜻을 아시기보다는
어떤 물질이 연소할 때 표면 연소라고 하는지, 어떤 물질이 연소할 때 분해 연소라고 하는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오른쪽에 뺐고 본문에는 어떤 물질이 연소할 때 표면 연소라고 하는지 그 예시를 실어놨습니다. 자, 표면 연소의 경우에는 목탄, 코크스, 금속과 같이 표면에서 연소가 되는 물질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태웠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는 물질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태웠을 때 색이 변한다, 태웠을 때 까만재로 된다 또는 하얗게 변한다 이러면 분해 연소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표면 연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게 목재가 있잖아요. 목재는 나무죠, 나무. 근데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목탄은 뭐냐면 나무를 한번 태운 숯입니다, 숯. 그래서 숯을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태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목탄은 한 번 태운 거기 때문에 뭐 까만색 숯 또는 하얀색 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숯을 가지고 이제 연소를 하게 되면은 색깔이 그 상태에서 크게 뭐 다른 색깔로 바뀌지는 않고 까매지거나 하얘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지 않아서 표면 연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해 연소는 이 종이라든가 섬유, 플라스틱, 불에 태웠을 때 까만 재가 남죠. 그런 경우에는 분해 연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이것들은 목재, 나무 가지고 종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섬유는 플라스틱의 재질로 섬유를 만들어서 바람막이라던가 이런 아웃도어 소재 합성 섬유들은 플라스틱 원료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연상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목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태운 목탄은 표면 연소로 가고, 목탄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석유에서 나온 이제 물질인 석탄은 분해 연소에 해당한다. 태우면 하얀 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 연소는 파라핀, 양초, 나프탈렌, 유황 등을 얘기하고요. 오류 위험물의 고체, 위험물이면 자기 연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액체 연소 중에서 증발 연소가 또 나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증발 연소가 있었죠. 아래쪽에 액체 연소에도 증발 연소가 있는데, 그래서 증발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파라핀, 양초, 나프탈렌, 유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료 위험물도 증발 연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 중에서 중유 같은 경우는 비수용성이면서 비중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비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 없는 사료 위험물의 경우에는 이제 증발 연소가 되기에 몸집이 너무 커서 증발 연소로 보는 게 아니라 분해 연소로 본다라는 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라는 것은 액체를 분무하는 동작, 그런 장면 아시죠? 분무기로 뿌릴 때 그 장면이 분무,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액체 연소에 들어가는 거고, 등화 연소는 액면 연소와 같이 액체 표면에서 불이 붙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액체와 관련된 표현은 액체 연소에 해당하고, 기체가 연소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폭발 연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 해당하는 단어, 액체에 해당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연상해서 연소가 고체의 연소인지 액체의 연소인지 기체의 연소인지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예혼합 연소에서는 자, 기출 문제 중에 뭐 농도와 시간이었던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프에서 어떤 물질 두 가지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시간에 따라서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전혀 없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 생겨나는 이런 그래프를 주면서 중간 생성물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진다면 왜 사라질까?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뭔가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물질 A, B의 경우에는 서로 반응하는
반응물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생겨나는 물질이 C 그리고 여기가 D라고 한다면 A, B가 이렇게 만났을 때 C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D가 생기다가 다시 사라지는 이런 현상도 관측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A, B가 만나서 C가 될 때 중간에 D가 잠깐 생겼다가 또 C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도 같이 일어나는 표로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이 중에서 예혼합 연소 구간 중에 중간 생성물이 생성되는 것은 어떤 기호를 의미하는가,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D번이 중간 생성물이다, 이런 식의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